아바마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조용한 궁궐 안. 한 남자가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는 조선의 왕 영조. 영조는 떨리는 손을 감춘 채 말합니다. 세자,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 수가 없구나. 잠시 뒤 영조의 입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명령이 떨어집니다. 뒤주 안으로 들어가거라. 1762년 조선. 사도세자는 한때 모두의 기대를 받던 왕세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총명했고 글을 읽는 재주도 뛰어났습니다. 신하들은 입을 모아 말했죠. 훗날 훌륭한 임금이 되실 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아버지가 영조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조는 완벽한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완벽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차가운 공기 속에서 사도세자는 영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조가 책을 덮으며 묻습니다. 내가 어제 읽으라 한 부분 기억하느냐? 사도세자의 목소리가 작게 떨립니다. 예, 예, 아바마마. 그렇다면 말해보거라. 하지만 세자는 쉽게 입을 떼지 못합니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영조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왜 말을 못하느냐? 소자 잠시 생각을. 쾅! 영조가 책상을 내리칩니다. 왕이 될 자가 두려움부터 배워서야 되겠느냐? 사도세자는 그대로 바닥에 엎드립니다. 송구하옵니다. 송구하옵니다. 하지만 영조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목숨을 맡을 자가 일이 약해서야 되겠느냐? 그날 이후 사도세자는 아버지 앞에만 서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자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옷 입는 것조차 힘들어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밤, 궁녀 하나가 울먹이며 달려옵니다. 전하, 큰일이옵니다. 영조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무슨 일이냐? 세자 저하께서 또다시 분노를. 잠시 뒤 멀리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쨍그랑. 그리고 세자의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모두 나가라.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궁녀들은 벌벌 떨며 물러났습니다. 영조는 아무 말 없이 깊은 한숨만 내쉽니다. 며칠 뒤 대신들이 영조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전하, 더는 위험합니다. 세자를 그대로 두면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영조는 분노합니다. 닥쳐라.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다. 하지만 신하의 다음 말에 영조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허나 전하께서는 조선의 왕이기도 하옵니다. 그날 밤 영조는 홀로 앉아 술잔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너를 너무 몰아붙였느냐?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가고 있었습니다. 1762년 여름, 영조는 결국 세자를 부릅니다. 사도세자는 초라한 얼굴로 들어옵니다. 눈밑은 깊게 꺼져 있었고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영조가 차갑게 묻습니다. 세자, 백성들이 너를 두려워한다는 걸 아느냐? 사도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소자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허면 어찌 왕이 되려 하느냐? 사도세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아바마마. 소자는 그저 칭찬받고 싶었사옵니다. 순간 영조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왕은 끝내 아버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고개를 돌린 채 말합니다. 뒤주 안으로 들어가거라. 사도세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아바마마. 지금 당장. 사도세자의 다리가 힘없이 무너집니다. 소자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지만 영조는 끝내 세자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뒤주 문이 닫히는 순간 궁 안은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한 모금만 주시옵소서. 아바마마.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8일 뒤, 뒤주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훗날 정조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아버지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버님,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비극. 왕은 나라를 지키려 했고 아들은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차가운 뒤주 하나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